네, 감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지방에서 기본소득을 묻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리산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뭐 게더링이나 아니면은 뭐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위원회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지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좀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? 사실 일은 거의 많이 안 하고요. 뭐 먹고 사는 일도 하실 때 먹고 예, 싸고 예, 정말 먹고 자고 막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주로 그냥 활동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지리산에 있는 관계 속에서 사실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무슨 일거리가 있다는데 하면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? 약간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뭐 친구들도 이런 일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,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있는데요. 앞으로는 좀 사람들하고 좀 영화로 많이 만나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좀. 역시 다큐 찍는 감자. 그러면 하동에서는 지금 뭔가 일을 내가 한다기보다는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하는 느낌일 수 있겠네요. 또 이번에도 정확하게 찰떡같이 이렇게 명언 정리를, 메이커, 명언 메이커. 네. 사실 근데 저는 1, 2부 하면서 이런 고민도 좀 들었는데, 저도 기촌을 하고 싶은 탈서울 지망생으로서 굴뚝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건 또 아니기도 하고, 농사로만 온전히 내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어렵고, 뭐 그렇다고 저는 뭐 영상 찍을 줄도 잘 모르고 글이나 쓰고 이제 말이나 이렇게 하고, 저 같은 사람은 딱 굶어 죽기 십상이다, 농촌에 내려와서는 그런 얘기 하는데, 좀 감독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고 주변의 청년들 얘기까지 포함해서 저 하동에 왔을 때, 이런 농촌에 왔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? 그런 전원적 삶만 60평생을 살 수 있나? 이런 고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처음에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사실은.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하기도 했어요. 막 표고버섯 하는 농장 가가지고 표고나무가 엄청 크거든요. 네. 그 막 날르고 막 이런 거 막 3일 했는데 막 죽겠고 막 허리 아프고 막. 그리고 막 제가 목수 기술을 또 배웠다는 어디서 막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.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창고 좀 지어달라, 그래가지고 창고 지으러 갔는데, 건축주하고 약간 이제 건축주도 이제 예민하시고 막 이러시면 너무 이걸 맞추기가 제가 너무 곤란하고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먹고 살려면,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면 이 일에 계속 종속돼야 되니까 막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, 어떤 일을 할지 막 고민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,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뭐 월간 하동 사람들이랄지 뭐 이런 일 해보지 않을래, 저런 일 해보지 않을래, 이렇게 하는 어떤 순간들이 계속 생겨서 저는 괜찮았는데, 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이 많대요. 막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뭐 주변에서 이제 농장에서 막 알바도 하고 막 시즌별로 다 있대요. 뭐 특히 산내에 있는 친구들은 포도 농장, 뭐 고로쇠물 뭐 포장하고 뭐 판매하고 택배 보내고 이런 알바가 쏠쏠하게 많대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기도 하고,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지내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것에 꽂히면 또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, 산내에 보시면 그 초 만드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다양하게 그렇게 좀 존재하고 있고 지내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먹을 거는 걱정이 저는 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도 막 쌀은 있냐, 뭐 김치 같은 것도 막 나눠주시고.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여기 식자재 마트가 있는데, 식자재 마트에 이 버리는 농산물이 있어요. 이렇게 버리는 걸 따로 갖다 놔요. 잘 하면 먹을 수가 있거든요. 뭐 썩은 부분 잘라내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, 그걸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진짜 돈을 안 벌어도 되겠다,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쌀만 어디서 좀 이렇게 얻으면 그런 재미들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. 막걸리 빚는 거에 또 꽂혀가지고 지난 겨울에 막걸리랑 쌀이랑 바꿔서 먹어보면 어떨까, 약간 생각들도 해보고, 좀 별 상상을 다 하게 되고 별 짓을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역에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, 사실. 그러면 의외로 갈수록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심하게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을 자꾸 만나게 되시는 거네요.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마음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, 여전히 이 시골에 와서는
정주할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.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사는 방향으로 살 수 있지만 내려와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환을 하더라도 그런 일정 정도의 그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은 죽어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분들을 위한 지역 정책이 뭐 각 지역마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도 그런 게 있기는 하겠죠? 있기는 한데요. 네네. 너무 미약하거나 예.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. 그 청년들이 오면 뭐 기농인의 집 올 수 있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동 지역에서만 와야 되는 거예요. 저는 면에서 왔잖아요. 그러면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굉장히 뭔가 그 조건들을 따지면서 이렇게 시혜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또 지원 사업 같은 거 받으면 뭐 해야 되고 막 할 게 엄청 많아요. 예, 엄청 많고 막 귀찮고 막 입증할 것도 많고 막 영수증 찍어 보내야 되고 막 맞아요. 그런 거 못 하겠어요. 막 못 하겠더라고요.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 하느니 그냥 안 벌고 안 쓰겠다.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. 네. 사적 제도들 중에 하나가 그 지리산권역 청년들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청년 단체 아니면 청년한테 연 500만 원 최대. 그런 게 있나요? 네, 그 50만 원씩 뭐 50만 원 기본소득 유사한 형태로 활동기금을 하는 게 있다고 들었었어요. 서울시청 청년수당하고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데 혹시 감독님도 이 활동비 거기서는 이제 작은 변화 활동가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활동가들의 활동을 하고 싶은데 좀 지원을 필요한 활동가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여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좀 약간 성격은 좀 다른데 청년 활동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할 때 좀 도움도 주고 소정의 이제 활동비도 지급을 해서 그들의 활동이 조금 지치거나 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제도긴 하거든요.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거의 기본소득처럼 받아서 잘 생계를 잘 유지했죠. 사실은. 이 시골에서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. 이런 이제 활동기금은 활동을 통해서든지 어떤 뭐 문서를 통해서든지 그래도 이 증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게 한계점인 것 같고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활동을 이렇게 좀 상상하고 만들어내서 이거를 받는 경우들도 좀 저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본 적이 있고 지금 뭐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단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. 사실은 이제 이 활동비를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해서 기본소득처럼 잘 썼지만 이제 이런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요.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지점이기도 했고 근데 뭐 다른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뭐 주거나 다른 기관에서 주는 어떤 사업보다는 확실히 좀 이 증명하는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부담은 사실 좀 크게 덜했어요. 그렇지만 이제 내가 계속 이 활동가의 정체성을 만약에 안 가진다면 이 활동비는 받을 수 없는 거니까요. 그 활동가의 정체성이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 안 한다면 지금은 이제 좀 저도 그걸 좀 벗어나고 싶더라고요. 대가성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가성 없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어머니 친구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백수 지원 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봉투를 주시더라고요. 이렇게 그럴 때 되게 저는 이게 기본소득이다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보고할 필요는 없으니까. 저도 근데 이게 되게 요긴한데 잘 쓰이거든요 사실. 이야기하신 그런 기본소득과 활동수당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활동수당을 받았을 때 뭐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저 풀만 난 오늘 한번 관찰을 해보고 싶다 하루 종일 이게 삭동인지 고양이 똥인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일을 그냥 난 하고 싶어. 근데 이게 내 활동이야. 근데 뭐 이런 식의 뭐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감자님이 사실 중간에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기본소득을 좀 어디서 좀 들으셨고 원래 좀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지.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
예술 작업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 작업하면서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 누가 나 한 달에 150만 원만 주면 그냥 내가 영화 만들어가지고 그냥 네. 막 틀고 막 얼마나 좋을까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막 친구들끼리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.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생각들,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니까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못했던 거죠. 근데 지금은 조금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. 약간 이게 뻔뻔함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나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, 이 다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사실 누구나라는 표현이 저는 인상 깊은데 요번에 경기도에서 그 예술인 기본소득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떠세요? 누구나가 아니고 예술인만인데 아까 얘기하셨던 저도 최근에 예술인 그거 지원하는데 이제 그 예술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. 또 내가 예술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술 활동을 했던 것들을 이제 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. 근데 제가 조금 약간 나쁜 마음이 올라왔는데 약간 나쁜 마음은 아니고 약간 좀 억울함이 올라왔는데 이걸 왜 안 해주지 싶은데 약간 서류 보완을 저한테 서류 보완을 안 돼가지고 이게 연장이 안 된 거예요. 근데 최소한의 그런 이제 노동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. 이제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잘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.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예, 약간 반감이 들어가지고 아, 안 하지 뭐 이래가지고 아, 엄마 친구가 돈 주는데 뭐 내가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. 이렇게 이제 지방에 있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전 국민이 됐던 어쨌든 지역민이 됐던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좀 지방에서 이 사는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는지?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. 이게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기본주택? 약간 그런 거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기본주택이 있고 자기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꿀 수 있는 텃밭도 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네. 그 소비를 없앤다면 기본소득 주지 않아도 이들이 좀 더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듣기는 했거든요. 근데 당장에 와서 살고 싶고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기본소득이 가장 좀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. 말씀해 주신 그걸 들어보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 전국민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그래도 상당히 큰 액수가 월세로 나갈 것이다. 근데 그래서 그 구조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좀 병행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좀 주택이라는 거 혹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또 기본적으로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최소한의 현금으로선 한 어느 정도 쓰세요? 그냥 궁금해요. 네. 지역에서. 지금 제가 소비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이제 학자금 대출이 조금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그거를 빼면 한 50만 원 정도 이쪽 저쪽에서 제가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. 네, 근데 뭐 제가 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. 네, 물론 제가 좀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뭐 옷을 산다거나 뭐 다른 거에 쓰는 게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내지는 어디에 뭐 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사실은.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한테 정말 50만 원만 줘도 기본 주택은 있고 베이스고 기본주택 없어도 50만 원, 없어도 50만 원? 없어도 50만 원만 줘도 둘 다 하면 안 돼요? 아, 둘 다 하면 너무 좋죠. 둘 다 하면 너무 좋고.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죠. 서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? 집이 있고 50만 원. 네. 저는 사실 집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집이 있으면 이 집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좀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감자님이 꿈꾸는 미래는 네. 어떤 모습인가요? 그래요.
그래요. 아, 참. 이 공통 질문. 아니 뭐 하고 살지 궁금해. 기본 주택도 있고 50만 원도 있어. 이제 뭐 하고 살 거야? 그러면 진짜 저는 그리고 매일 이제 뭐 영화 보고, 예, 영화를 같이 만들고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지역에서 영화를 같이 틀고 그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약간 그런 자리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, 아니면 지금은 정말 중구난방으로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구난방으로 계속 이제 막 예, 여기도 기웃거렸다가 저기도 기웃거렸다가 저기 뭐 있다던데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고 약간 그렇게 사는 게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긴 해요. 코로나 겪으면서 좀 그런 고민들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거 좀 괜찮은데 약간 다 좀 하면 안 되나? 뭐 일자리로 그걸 만약에 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일자리로? 네. 일자리로 주면 안 할 것 같아요. 왜? 한동의 영화 예. 영화 일자리. 아니야. 일자리로 주면 왜? 조건이 생기니까 예. 이 일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거나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면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편하게 좀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약간 한 곳에 매여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예.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에 매이게 되면 좀 일종의 좀 착취가 또 일어날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좀 피하시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. 예,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거의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아까처럼 정말 일자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일자리가 아니라면 이제 약간 기본주택에 뭔가 기본소득 이런 게 좀 갖춰진 상태에서 이곳도 갔다가 저곳도 갔다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좀 꿈꾸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조금 요새 청년들, 서울의 청년들, 그리고 저도 보면은 좀 악에 받쳐서 차악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오늘 좀 그런 즐거운 상상들을 하다 보니까 좀 저 너머의 세계에는 뭐가 있을까?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? 좀 그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것들.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자님과 이야기 나누는 지방에서 기본소득을 묻다 이렇게 3부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좀 구독자 여러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라도 있으실까요? 굉장히 어색한데 모든 사람이 꼭 같은 일을 하거나 꼭 같은 조건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일, 그리고 가장 나답게 할 수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지 참 가능해요. 가능하시길. 예. 지리산에서는 왠지 좀 가능해 보이지 않으신가요? 지리산 홍보로 마무리하는 건가요? 어쨌든 뭔가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